예,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중간에 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8장은 끝날 겁니다. 어떻게든 좀 늦더라도 저도 차 시간이 있지만은 차 시간 뛰어가더라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8-4 병행 위에선 송전선의 고장 계산. 사실 좀 보통은 다 그냥 넘어갑니다.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려운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압니다. 이제 병행 위에선 저는 개념만, 앞에 개념적인, 뒤에 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서 보시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425페이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송전선로가 3상의 병행 2회선으로 되면은 2상 회로 이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왜? 지금까지는 3상 1회선만 했는데, 병행 2회선인 경우는 2상 회로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병행 2회선은 2상 회로라는 걸 필요한데, 그 2상 회로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성점이 접지된 부하에 전선 2개로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다. 그런데 내부에는 기전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426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 A, 여기 내부 기전력은 없다. 내부 기전력은 없다. 없다. 여기 이제 접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 2개의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뭐가 되어 있죠? VA, VB 2개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여기 A점, B점 해가지고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한다. 예? 기전력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2개의 전원이 중성점이 접지된 부하에 이게 부하다 이거죠. 중성점이 접지된 부하에 전선 2개로 이렇게 2개로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이 내부에는 기전력이 전혀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상회로라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림만 그려주시면은 풀어서 쓰실 수가 있죠. 이상회로는 이거다. 근데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를,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예?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시면은, 먼저, I00가 흐른다. 여기 나왔죠, 책에. 그 8-24에 여기 I00가 흐른다. 8-24에 나와있죠. 그거를 앞에 가서 보시면은 식 8-36 보면 I00는 2분의 1 IA 플러스 IB입니다. 플러스입니다. I01은 2분의 1 IA 마이너스 IB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IA하고 IB 전류가 흐르는데 그거를 2개 합하면은 I00가 되고 이걸 하나를 빼주면은 I0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분의 1 값을. 그럼 그 밑에 뭐 돼 있죠? 식 8-37에 보시면 IA는 I00 플러스 I01 여기 보시면 여기 흐르는 IA는 I00 플러스 I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01. 그러니까 분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상이다 보니까 정상분, 역상분 분해하듯이 전류를 이렇게 00하고 01으로 분해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3상 대칭 잡표법을 썼듯이 얘도 지금 2상에서 이런 어떤 분해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00하고 01으로 나눠놨다. 여기도 I00가 있고 여기도 I01이 있는데 I01은 여기는 방향은 반대해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 8-37에 IB는 I00 마이너스 I01이라면서요. 그림 8-24에는 이게 지금 이쪽으로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거 반대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대로 맞춰주려면 그냥 의미상으로.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2배. 여기 지금 이게 얘가 파란색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니까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빨간색은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은 이쪽으로 하나가 갔고 이쪽으로 하나가 갔죠. 그러면 이쪽으로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2배의 I00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I00는 AB 양선을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대지를 기로로 하는 단상 교류이다. 단상이다 이거죠. I01은 양선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대지하는 암의 간극가 없는 전류. 양선을 왕복하는 단상 교류이다. 왕복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죠. 2개의 대칭분 성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걸 이제 풀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4-27에 보시면 V00, V01도 풀어서 쓰는데 이때는 이제 뭐가 틀려지느냐? 똑같습니다.
8-25의 대칭 분해에서 1회로 보시면은 요게 VA가 V00, V00로 바뀌었죠. 예? 그때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V01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회로 해서 갔을 때는 거기 극성이 바뀌었죠. I01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I01이 똑같이 갔는데 이 밑에 내려가니까 여기에 대한 극성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놨다 이거죠. 왜? 아까의 여기 부분은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극성만 바꿔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는 마이너스 I01이었으니까 여기는 I01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전압을 반대로 해서 맞춰줬다 이거죠. 그래도 여기서 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0이다 이거죠. 나가는 건 없다. 왜? 여기서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 A 부분을 보면 Z00가 또 나가죠. 2배의 I00가 돼서 여기서 2배의 I00가 됐듯이 대칭 분해를 제일 1회로에서는 2배의 I00가 또 나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평형 단상 회로로 분해를 할 수 있다. 아까 대칭 제법 보면 뭐로 분해했죠? 정상, 역상, 영상으로 분해를 했죠. 이상 회로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평형 단상 회로로 분해를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8-4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 그림 8-26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V00가 있는데 V0가 나갔을 때 A하고 B 부분을 합쳐가지고 여기 아까 있던 A를 거쳐가지고 나갔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ZZ0가 있고 ZZ0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계산해보면은 얘 병렬 부분은 어떻게 되지? 병렬이니까 2분의 ZZZ가 될 거 아닙니까? 병렬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서 2배의 I00가 나가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는 V00하고 수식이 어떻게 되죠? ZZ0하고 I00가 돼 있어야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나중에 임피던스를 2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ZZ0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왜? 2배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2배 전류가 흐르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1회로에 보시면 대지와의 사이의 전압을 인가해서 측정한 전 임피던스를 2배로 해주면 되고. 왜? 임피던스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2분의 1 Z00니까 우리는 이 수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Z0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2배를 곱해줘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반대로 또 V01은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A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직렬은 여기 부분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두 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임피던스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Z01, Z01. 근데 여기 수식은 어떻게 되죠? V01은 Z01에 I01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죠. 근데 여기는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얘는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Z01이 두 개니까 요거 하나를 해주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A와 B 사이의 전압을 인가해서 측정한 전 임피던스를 2분의 1배 해주면 된다. 그래서 2분의 1배를 해줬고 여기는 2배를 해줬다. 이런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는데 그림 8-27에서는 B단자를 개방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식이 이제 막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 I0가 됐다가 뭐 2배로 나눠졌다가 곱해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식 8-42, 8-43, 8-44, 8-45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왜냐면 아까 대칭좌표법에 대한 것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가면 이제 또 어려워집니다. 이제 또. 예?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개방시하고 접지시 그리고 나눠가지고 또 이걸 또 분해를 해줘야 된다. 아까처럼 이 임피던스 변환해주고 하다 보면은 개방시하고 접지시를 또 나눠줘야 되고 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430페이지 보시면은 IA하고 IB를 또 나눠가지고 그걸 병렬로 합산을 해가지고 어떤 거는 2분의 1을 해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게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뒤에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8-4-2에서 고장 계산. 왜 이게 넘어가냐면 이 이상회로에 대해서 설명하시 한 번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여러분들이 이거 25분 안에 이거 그림 그리고 쓰실 수 있으려면 이거 애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회로에 대한 정의, 그 다음 아까처럼 이 그림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만 딱 그려주면 조금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나오려면 2분의 1 아예 해줘야 되고, 아니 얘는 2배 해줘야 되고, 얘는 2분의 1 해줘야 되고, 그걸 또 개방시하고 접지시로 나눠가지고, 그 수식을 다 이끌어내가지고, 또 그걸 이해선으로 연결했을 때, 임피던스로 막 병렬로 나눠주고 하다 보면, 이게 계산식이 되게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애우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관연도 문제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나올 확률은 아주 빈도수가 적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써서. 왜냐면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평상시 때 고장전류 계산 실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온다는 얘기죠. 실무에서 많이 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는 조금 노력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애우는데 노력하는 시간보다 차라리 다른 걸 애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뒤에 거랑.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자, 8-4-2 삼상병해선 2에선 고장 계산. 고장 계산에서도 딱 나오면은 지락고장전류 I는 이거 식 8-51에 보시면 I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배 2A. 이 수식은 제가 반드시 애우시라고 그랬죠. 다 나온다고요. 계속. 안 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거는 이상회로에 대한 그 부분을 이해를 해가지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43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영상회로가 있고 정상회로가 있고 역상회로가 있는데 아까처럼 그거를 해주는데 자세히 보시면 3배에 알리했던 건 똑같죠. 영상회로에서는. 예. 근데 이제 V0 I1에 대한 나가는 부분이 이건 이제 개방을 하거나 아까 접지를 했던 이런 부분을 또 응용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제 가서 보시면 아까 2배를 했다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대칭분 임피던스 계산해가지고 맨 밑에 나오죠. 그런데 433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영상 1회로 2회로 정상 1회로 2회로 역상 1회로 2회로에 가서 보시면은 그림 8-30과 8-31이 틀려지는 부분이 다 2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8-30에서는 영상회로를 볼까요? 예를 들어 XTA 3배의 RA가 나왔습니다. 8-31은 어떻게 2배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여기. 예? 병렬로 돼 있으니까 2배를.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어떻게 됐냐? 2배를 해줬으니까 2배의 XTA가 나오고 2배 해줬으니까 6배의 R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건 2배, 요거는 2분의 1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개방시하고 접지시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된다. 이상이론의 이론이 뭐다. 이런 정도.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다 2배를 해줬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434페이지 가니까 434페이지 VA, VB, VC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1선 지락전류에 대한 전압인지 아니 2선 지락전류에 대한 전압인지 좀 헷갈려지실 텐데 얘는 1선 지락입니다. 1선 지락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VB, VC 2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딱 보시면 이게 1선 지락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왜? VA는 0이니까. IA가 크니까 VA가 0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IB하고 IC는 0이 됐겠죠. 그러니까 VB하고 VC를 지금 계산해서 구하고 있죠. 요 수식만 봐도 지금 1선 지락전류라는 걸 아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상전류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보이시나요? V0 다시, V1 다시, V2에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 이상에 관련된 ZZ0하고 Z01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2분의 1로 계산해가지고 막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더 복잡해졌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게 이런 복잡한 부분은 계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예? 이렇게 지금 복잡해진다라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8-8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 이상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만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일선 지락 전류만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쉽게. 다른 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각상의 내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산하는 부분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워낙 복잡하니까 이 수식을 넣어서.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예제 부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이런 정도의 내용은 가져가시되 2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셔야지 등가위를 그리니까 왜? 예제 문제에서도 등가위를 똑같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임피던스만 가지고 보았을 때. 왜 임피던스만 합산해가지고 그냥 Z0. 왜? 일선지락 전류에서는 I, G1은 뭐였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배 이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까처럼 영상회로를 그리면 영상회로 합 나올 거 아닙니까? 다. 예? 정상회로에 대한 합, 임피던스 다 나오죠. 영상회로에 대한 임피던스 나오죠. 전압 나오죠. 그러니까 지락 전류는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전류는 그렇게 해서 지락 전류를 계산하니까 1322가 나왔다. 요 정도는 쉬우니까 문제로 낼 수 있다 이거죠. 등가위로 그리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2배를 해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부분을 저 이상회로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8-5 전력계통의 보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전력계통의 보호 부분에서는 여기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개통보호의 목적 438페이지 고장의 인적 구간으로 파급되어 사고의 범위가 확대된다. 맨 밑에 줄. 네? 줄 치시고 439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전력 개통 붕괴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되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설비의 이상 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고장을 검출하여 또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보호 개전 설비를 갖추어서 빨리 개통으로부터 분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보호 개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장의 종류, 고장 전류와 전압, 고장점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고장 구간을 고속도로 선택 차단하는 지령을 내리는 보호 개전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 정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지만 그중 1선지락이 가장 많고 2선지락 단선 고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선지락이 한 7-80% 정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단락 고장으로, 성간 단락으로 발전돼서 3상 단락으로 연결이 되겠죠. 개통보호 개전기의 역할이 무엇이냐? 전력계통의 안전공급 유지를 도모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역할. 사고 제거를 해줘야 된다. 사고 제거를 하는 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사고 확대 방지. 나왔죠?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개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예? 보호개전기의 목적, 역할. 사고를 제거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를 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째는 사고 발생 시에 전압 전류 등의 전기량으로부터 밑에서 한 10째 줄에 보시면은 439페이지 밑에서 10째 줄에 보시면 첫째는 사고 발생 시에 전압 전류 등의 전기량으로부터 이상 상태를 판별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고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기능과 사고를 제거하는데 뭐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는 신뢰도의 유지를 위하여 사고의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신뢰도의 유지를 위해서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기능.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속하게 사고점을 제거하고 사고 확대 방지, 신뢰도의 유지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고를 최소한의 사고 파급 범위 내에 억제해서 정전 범위를 국한시킨다. 뭐 선택성을 지니게 한다. 뭐 자동 투입, 동기 투입 등을 실시해서 사고 복구를 신속하게 달성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보호 개전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 목적과 기능. 키워드가 이거라고 그랬죠. 딱 나와있죠. 사고 제거 그림이 나왔죠. 보안의 유지. 사고 확대 방지, 신뢰도 유지 딱 나왔죠. 요 표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보호 개전 시스템의 목적이 뭐냐? 역할과 기능이 뭐냐?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틀려지죠. 요 440페이지 보시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가능한 한 경감시키고 그 영향이 파급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뭐냐?
사고 제거하고 사고 확대 방지 다 나왔죠. 그 내용에. 요 키워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441페이지 그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왔죠? 전력계통에 아까도 설명드렸죠. PT-CT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그 센서를 받아들이는 거 뭐가 받아들이죠? 보호계전기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호계전기가 동작시키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차단기를 동작시키죠. 전력계통에 PT-CT라는 센서를 달아서 그 입력을 보호계전기가 받아서 차단기를 동작시킨다. 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전력계통에 PT하고 CT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뭐가 달려있다? 보호계전기가 달려있는데 뭐를 차단시킨다? 차단기를 차단시킨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호계정기 설명할 때 요런 그림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뭐 어떻게 됐는지 사고 제거하고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부분이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42페이지에 보시면은 메뉴에 보시면 센서인 계기용 변전기 및 계기용 변리기를 통해서 보호계정기에 입력하여 이상임을 검출하였을 경우에는 차단기를 개방해서 고장 구간을 차단한다. 뭐 제어용 전원으로는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자, 보호계전 방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구성에 대해서는 딱 보시면 사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부분들, 사고 파급을 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죠? 똑같이. 또 구성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사고 복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성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목적은 이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개에 대한 키워드를 보시라는 얘기죠. 첫 번째 보시면 이게 가로 이렇게 1입니다. 이게 가로 2, 이게 가로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책의 내용이 지금 그걸 지금 제가 먼저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계속 중복이 되니까 그 사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여기 이제 주보호하고 후비보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주보호하고 후비보호가 뭐냐? 요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보호 계전 방식 해가지고 443페이지 메뉴 보시면 주보호 계전기가 쭉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보호 계전기에서 송전선, 모선, 기기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럼 여기 주보에는 송전선, 모선, 보호, 후비보호다 이거죠. 백업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막 당겨서 하죠. 이게 후비보호 개념이다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안전장치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호계전기도 그래서 여기에 보호계전기가 있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할 걸 생각해가지고 다른 보호계전기를 하나를 가지고 얘를 또 백업할 수 있게끔 하나 달았다. 이게 후비보호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주보호고 변압기 같은 건 보호 방식에서 87이 주보호고 OCR이 후비보호고 이런 식으로 얘가 다 잡아주거든요. 먼저 얘가 안 됐을 때는 얘로 동작시키게끔 한다 이거죠. 계전기를 두 개를 갖다 놓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이클 다 보시면 되고요. 3, 4, 5, 1, 5, 4 모선 변압기별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주로 사용을 하느냐 주보호 계전기를 3, 4, 5에서는 뭐라고요? 1, 5, 4 변압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3, 4, 5의 주보호는 뭐냐? 여기 보시면 거리 방향 비교 DC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DC 방향 비교 저지 방식. 얘는 방향 비교 저지. 변압기는 뭐라고요? 전압 차동 또는 비율 차동. 전류 비율 차동. 책에서 설명드렸죠. 87. 여기는 이제 송전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틀려지는데 3, 4, 5의 주보호는 거리 방향 비교다. 그 후비보호는 뭘까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게 뭐라고요? 8-7에 우리나라 기간계통 적용에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3, 4, 5에 대한 주보호하고 후비보호에 대해서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전송 차단 방식 PUTT 딱 약어가 뭔지 뭐 퍼미서블 뭐 해가지고 용어들이 나오는데 저도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PUTT, DC 정도만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용어를 더 외워서 써주시면 좋은데 얘가 하는 역할들은 뭔지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3, 4, 5 쪽에서 그런 부분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방향 비교 저지고 얘는 전압 차동 또는 전류 비율 차동이다. 요거 정도는 딱 왜? 주보호하고 후비보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3, 4, 5에서 주보 후비보가 뭔지, 1, 2, 4의 주보 후비보가 뭔지, 변압기의 주보 후비보가 뭔지, 그건 알고 계셨죠.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이제 후비보로 넘어갑니다. 주보 부분이 얘기했으니까. 후비보에서는 백업 보호 개전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냥 444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파급 확대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해서는 뭘 쓰고 있다. 그냥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보 후비보호를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고 파급 확대 방지라든가 사고 복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복구는 이제 자동 재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재폐로 그 다음에 동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사고 제거에서는 주보 후비보고 사고 파급 확대 방지에서는 그냥 큰 내용은 없다. 요건 백업 정도만 있다. 백업하는 부분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목차를 요약을 해놓고 그 사이에 머릿속을 집어넣어가지고 요 사고 제거에 들어갔더니 3, 4, 5, 1, 5, 4 변압기에 대한 주보 부분이 이렇게 나왔더라. 후비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요거는 3, 4, 5에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제 사고 복구 쪽으로 가니까 사고 복구 쪽으로는 자동 재폐로나 동기 투입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단상 재폐로, 삼상 재폐로, 다상 재폐로 이런 내용들이 445페이지에 나온다. 라는 얘기고요. 자동 동기 투입 및 자동 조작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개통 분리를 할 거나 수전 전체를 할 거나 뱅크 탈락 시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 정도.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거는 키워드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6페이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보호 개전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호 개전 방식의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시오. 10점짜리로 나옵니다. 예? 5가지만 쓰면 10점 중에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은 5점, 6점은 맞겠죠, 일단은. 예?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림이 조금 더 들어간다. 보호 개전 방식의 구비 조건이니까 아까 이런 보호 개전 방식이 뭔지 이런 그림을 좀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10점에. 예? 이 5가지만 쓰면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보셨던 그림들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비 조건 5가지가 과연 뭔지. 선택 차단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죠. 1번 선택 차단 신속 정확. 2번 어느 정도 안정도를 유지하는데 안정도 유지에 필요한 동작 시한을 가질 것. 3번째 적절한 후비보호 능력이 있을 것. 후비보호 능력. 이런 식으로 신동 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신속 정확 선동 후 이런 식으로 하든 선안 후 하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든 5개는 써줘야 되니까. 구비 조건에 이 5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비 조건 10점짜리 문제 나왔을 때 이 키워드 5개가 안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는 딱 쉽습니다. 경제적일 것. 안 봐도 돈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4번째는 동작 시간의 조정 등으로 개정기 동작이 수행돼야 된다. 개정기 동작이 수행돼야 된다. 동작이 수행 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5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6 보호 개전 방식의 적용.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지. 첫 번째 어떤 부분이 있겠죠?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예? 그다음 모선, 변압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갈 겁니다.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모선, 변압기. 그거는 이제 제가 외울 때 발전소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변전소를 통해서, 송전선을 통해서, 어떤 변전소에 있는 모선을 통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모터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선 전력 계통이다 보니까 앞에 송배전공학에서는 이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긴 전력 계통이죠. 전력 계통이니까 계통이니까 여기 어디? 송전선 보호 방식을 먼저 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전을 하는데 필요한 이쪽에 모선이라든가, 예? 이쪽 변전소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을 본다는 얘기죠. 발전소나 이런 쪽은 뺀다는 얘기죠.
전력 계통을 위주로 보니까 발전소나 요쪽은 빼고 요 위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송전선 보호 개전 방식이 나오는데, 과방거피제, 과전류, 방향 과전류, 거리 개전 방식, 파일럿 개전 방식, 그 다음에 제페로 방식. 이 파일럿 개전 방식에 대한 부분이 여기 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예? 여기 뭐냐? 표전 통마강, 광파 개전, 마이크로 개전, 표시선 개전 방식,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 통신선 반송 개전 방식. 전력선을 통해서 반송 보내진다는 얘기죠. 보호 개전 부분은. 근데 여기 이제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제 표시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압이라든가 전류를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부분이 여기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선을 통해서 반송을 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는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반송을 한다는 얘기죠. 광파를 통해서 파일럿, 어떤 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선이 표시선이냐, 전력선이냐, 통신선이냐, 아니면 마이크로 통신이냐, 광통신이냐, 이렇게 선을 어떤 걸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송전선에서 보호를 할 때. 송전선이 워낙 기니까 전력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공지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공지선에 뭐가 달렸죠? OPGW가 달렸죠. OPGW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류 차동 원리를 이용한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에 대한 파일럿 와이어 또는 예? PCM을 쓴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웨이블 트랩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뭐 전송 차단 방식을 쓴다든가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PUTT, 후비보호에 대한 전송 차단 방식은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의 전송 차단 방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 안에 내부적으로. 전류 차동 원리, 전류 위상 비교, 방향 비교, 거리, 뭐 전류 균형 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전류 차동 보호 개전 방식, 위상 비교, 방향 비교, 거리 비교, 예? 이런 식으로 과방 거피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쭉쭉 연결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표 8-5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외워주시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쓰실 수 있게끔 이런 전체적인 컨셉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분은 약간 여기에서 뭐 전송로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맨 끝에 보시면 파일럿 와이어 필요하고 마이크로파가 필요하고 전력선 반송이 필요하고 불가하고 되어 있었죠. 요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요 각각에 들어가는 알고리즘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쓴다. 그러면 이제 요구에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갔으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갖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보시면 이런 거 별로 이제 따로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보시라는 얘기죠. 그림이라든가. PUTT나 뭐 거리 방향 비교 방식에 대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여기 계전기가 있고 여기 계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으면 얘가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전류가. 외부에서 사고 났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서 너 떨어지지 마. 외부 사고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전송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송을 해주는데 차단기의 명령을 보내주는데 이제 얘를 뭐 B접점으로 보내주는 게 있고 A접점으로 보내주는 게 있고 서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통신해가지고 하다가 뭐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나갔죠.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갔죠. 그럼 내부 사고 아닙니까? 그럼 너도 떨어져. 네가 떨어져. 이렇게 보낸다든가. 나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네가 떨어져. 그럼 얘는 지금 얘는 뭐 알아서 이쪽으로 가서도 또 보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방향을 비교를 한다든가 서로. 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왔을 때 방향을 비교해서 외부 사고니까 떨어지지 마. 근데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방향을 비교해보니까 이거 내부 사고거든요. 그럼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방향 비교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표시선을 이용할 것이냐, 전력선을 이용할 것이냐, 통신선을 이용할 거냐, 마이크로파 개전 방식을 이용할 것이냐, 그 매체가 뭐냐 이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쓰는 알고리즘들이 조금씩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류 차동으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전류 위상을 비교를 한다든가, 방향을 비교를 한다든가, 거리 측정을 한다든가, 그 알고리즘은 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알고리즘이란 얘기입니다. 페이지 449페이지.
송전선에 대한 보호 방식. 요거에 대한 보호 방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 3, 4, 5, 1, 5, 4, 6, 6인데 3, 4, 5하고 1, 5, 4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주보하고 후비보를. 3, 4, 5의 주보가 뭐라고요? 방향비교, 거리계전 방식. 전력선 반성에 대한 방향비교는 아닙니다. 방향비교. 방향비교인데 뭐를? 저지. 상대 방향을 저지한다 이거죠. 방향비교 해가지고. 얘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그 1계열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후비보는 이제 거리계전 방식이라고 있는데, 한시. 근데 2계열에 대한 주보는 전송차단 방식이에요. 아, 여기 주보가, 후비보가 있는데, 여기 1계열이 있고, 2계열이 있다. 1계열의 주보는 방향비교 저지 방식이고, 2계열의 주보는 PUTT. 전송차단 방식이다. 여기 전송차단 나왔죠? 얘도 방향비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틀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림을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림에서 이제 그 웍스 기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저런 그림을 조금 더 약간 더 복잡하게 그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1호사는 주보는 전력선 반송의 방향 비교. 저지 똑같죠? 2에서는 어떻게 하냐? 주보, 후비보 나왔죠. 3, 4, 5만 1계열, 2계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1호사는 주보, 후비보가 나왔는데 주보는 방향 비교고 후비보는 다 거리계전 방식입니다. 후비보를 다. 왜? 오동작이 많기 때문에. 얘를 주보로 안 쓴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거리계전 방식 있죠. 가전류, 방향 가전류, 뭐 제페로 있는데 거리계전 방식의 송전선 보호 방식은 후비보로만 들어간다. 어디? 주보는 어디냐? 파일럿도 여기 부분이 다 주보란 얘기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 주보를 하는데 거기에 이거는 매체를 어떤 걸 썼느냐는 얘기고 얘는 거기에 어떤 알고리즘을 썼느냐 얘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전력선 반성에 대한 뭐 방향 비교 저지 방식을 주보로 썼다 이거죠. 그럼 이 안에 방향 비교 방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방향 비교 저지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압류 방해 한차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한상 모선 방식, 차표 모선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모선에선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 가서 같은 방위전으로 나옵니다. 방위전 해오는데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송전선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 주셔야 됩니다. 모선에서는 이런 거고 여기서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다르게 해서 외워 주시면은 나중에 나오면 쓰십니다. 근데 전체적인 컨셉은 잡아두고 계셔야죠. 이 컨셉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리계전의 단점이 뭐가 있죠? 문제점이 뭐가 있었죠? 나중에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분가전, 직동, 다타. 아크 저항의 영향, 분류 효과에 의한 가까운 고장 시의 사고, 예? 전압 상실 시 오동작,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 동기 탈조 시 응동, 그 다음에 다상 사고 시 부동작, 타상 사고 시 동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나오면 이게 뭘까? 이렇게 쭉쭉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요 다음 8월달 이후부터 할 때는 그 책에는 그 답안지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집에는. 그래서 그때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맛만 보시라고 이런 게 있다.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되니까 거리계전 딱 나오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수업할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입에서 나와 주셔야지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계전이 뭐죠? 계전기 설치점에서 전압, 전류, 크기 및 위상각을 가지고 사고 지점까지의 임피던스를 판단해 가지고 동작하는 차단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정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하시는 걸 요 다음 과정에 진행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고요. 방사상 선로의 단락보호 방식 1단만 있을 경우, 2단만 있을 경우, 양단에 있을 경우. 이거 지금 다 송배전 공학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 450페이지, 45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송전선로의 지락보호 방식 453페이지 예제 8-11 이것도 읽어보십니다. 예제는 제가 안 풀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단락과 지락 고장 시에 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요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제 모선보호 개전 방식. 모선에 대한 종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모선을 보호하려면 모선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단모선과 이중모선으로 구성이 되고, 이중모선은 복모선과 1과 2분의 12 방식, 그리고 2부 스타일 방식, 4부 스타일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럼 1과 2분의 11 방식 뭐냐? 두 개의 모선에 차단기가 3개가 있는 거다. 그래서 1과 2분의 7, 1과 2분의 1, 12, 2분의 3, 12 방식이다. 모선보호 개전 방식. 이런 것들은 뭐가 하느냐? 모선 내부 사고 시, 외부 사고 시 오동작하지 않아야 된다. 45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선 보호 개전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 내부 사고 시, 고속도 사고 제거 가능, 검출감도 높아야 된다. 외부 사고 시 오동작하지 않아야 된다. 선택 차단을 해야 된다. 3, 4km의 1과 2분의 12 모선이가 있다고요. 모선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모선, 복모선, 예? 복모선에는 이중모선, 1과 2분의 12 모선, 예? 그 다음에 2부 스타일 모선, 4부 스타일 모선, 이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1과 2분의 12 모선과 153 모선에 대한 모선 보호 개전 방식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책에. 각종 모선 방식이 나와있죠. 단모선, 이중모선, 이중주모선, 4부 스타일 방식, 1과 2분의 12 모선 방식, 림모선 방식. 책에 그림이 나와있죠. 그거를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옆에다가. 예? 1과 2분의 C는 뭐라고요? 2분의 3이죠. 두 개의 모선에 차단기가 3개가 있다. 예? 이렇게. 이게 바로 1과 2분의 12 모선이에요. 두 개의 모선에 차단기는 하나, 둘, 3개가 있다. 그럼 이 사이에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쪽으로 연결되고. 물론 여기 DS 부분이 다 그려져야 됩니다. 사실은. 차단기로만 그려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의 455페이지에는 DS도 다 그려져 있죠. 모선 보호 개전 방식. 뭐라고요? 압류, 방위, 환차.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압이 뭐라고요? 전압 차동 방식. 류는 전압, 전류. 얘는 뭐라고? 방향 비교. 얘는 위상 비교. 환상 모선. 모선이니까. 예, 차폐 모선. 이렇게 나와지는데, 제일 처음에 나왔죠. 전압 차동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 모선에서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로 임피던스 방식하고요. 하이 임피던스 방식을 쓰십니다. 이렇게. 요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하이 임피던스는 임피던스가 크다 보니까 전류가 작죠. 전류가 작으니까 여기서는 CT 부분, 모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돼 있죠. CT 다 연결해가지고 사고 나면 이제 외부 사고냐 내부 사고냐 판단한다고 그랬죠, 저번에. 그럼 여기에다 하나의 계정기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향을 비교한다.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 들어오고. 그럼 내부 사고 난 거죠. 뭔가 틀리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가지고 그때 방향 비교를 한다는 위상 비교. 두 개가 위상이 똑같은데 하나는 위상이 이렇게 반대로 왔습니다. 틀리죠. 이런 걸 가지고 동작하는데 전압이나 전류 차동 가지고 동작하는데 하이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크니까 전류가 작으니까 이게 CTB가 똑같아야 됩니다. 하이 임피던스 방식을 쓸 때는 무조건 CTB가 똑같아야 된다. 동일. 모선에서 얘가 2000대 1이다. 다 2000대 1을 써야지만 하이 임피던스 방식은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로 임피던스 방식은 틀립니다.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얘는 1500대 1, 1000대 1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정기를 이제 저기를 하실 때 이런 거는 실무를 하실 때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전류를 가지고 하면 편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류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전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게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보시면 454페이지 보시면 모선 보호 개전 방식의 3, 4, 5 첫 번째가 뭐죠? 모선에 대한 전압 차동 방식을 주로 쓴다. 왜?
이게 가장 안정적이니까. 154. 뭘 쓴다? 전압 차단 방식을 쓰는데 뭐라고요? 고임피던스에 대한 전압 차단 방식을 쓴다. 아까 이거는 이제 전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이임피던스, 로임피던스에 대해서 CT 레이쇼를 가지고 하는 부분 전류죠, 지금. 전류비. 근데 얘는 고임피던스를 쓰는데 전압 차단 방식을 쓴다 이거죠. 기기 보호 개념 방식. 455페이지 보시면 발전기 보호. 뭘 한다? 차동 개념 방식. 비율 차동이죠. 변압기 보호, 비율 차동이죠.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45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쭉. 자, 456페이지. 아까 뭐가 나왔었죠? 제가 설명드릴 때. 345, 154, 변압기, 주보, 후비보, 1계열, 2계열 설명드렸죠? 여기 지금 발전기, 변압기 설명드렸으니까 이번 뭐 나올까요? 변압기에 대한 3, 4호에 대한 주보, 후비보가 나옵니다. 예? 비율 차동 개정 방식하고 거리 개정 방식을 쓴다는 얘기죠. 항상 후비보는 거리 개정 방식이나 과전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3, 4, 5kV는 후비보는 거리 개정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주보는 비율 차동인데 154는 비율 차동인데 밑에 뭐가 들어갔죠? 과전류 개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제 주파수 개전 방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냥. 시간 관계상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주파수 저하 대책으로는 UFR, 주파수 올라갔을 때 OFR, 얘를 이제 81이라고 합니다. 81, 81H, 또 81L 또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R이 있습니다. 81R이라는 거. 레이트 오브 체인지. 이건 뭐냐? 이건 높거나 낮은 거고, 레이트 오브 체인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이렇게 변동하는 이 폭까지도 이렇게 봐가지고 동작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범위를. 얘는 그냥 높거나 낮거나 이래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변동하는 부분까지도 봅니다. 얘는 어디서 보냐? 태양광 같은 분산형 전원을 한전에다 전력계통 연계해가지고, 병렬은 좀 조작 합의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81R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는 보호 대책에서 전보고독 단상 역주해가지고 전압에 대한 부분, 보호협조에 대한 부분, 고조파에 대한 부분, 뭐 조류에 대한 부분, 뭐 단락 용량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분산형 전원에서 나올 때 이런 태양광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실무적으로 더 써주시면 되죠. 이런 건 이제 실무를 하실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더라도 실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457페이지 또 나옵니다. 과부하 개전 방식은 사고 파급 방지. 사고 파급을 전 계통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파급 방지를 위해서 이런 보호 개정기를 쓴다. 뭐가 있었죠? 그리고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하 제한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전력 예비율이 올해가 지금 7,854만 킬로와트인가? 이게 지금 발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발전기에 대한 모든 용량을 다 합하니까. 근데 여름에 피크를 한 7,700만 킬로와트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유가 얼마 남나요? 154만 킬로와트 정도가 남죠. 근데 작년 9월 15일 날 정전될 때 어떻게 됐었죠? 142만 킬로와트 정도가 남았는데 뭐 정전이 시켰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20몇만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30만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 단계를 어떻게 하냐? 지금 지하철 같은 데 앞에 보시면 딱 나옵니다. 400만 킬로와트, 300만 킬로와트, 200만 킬로와트, 100만 킬로와트. 요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 관, 주, 경, 심.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요즘 추세니까.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예비력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요거 5%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5%가 부족해지니까 왜? 발전기가 셧다운 됩니다. PF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 P값이 많아지면 이 주파수가 무너져 버립니다. 주파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P값이 올라가니까 주파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전계통이 다 셧다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처럼 부하를 차단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를 죽여줘야 된다. 그거를 부하를 죽여주는 단계를 이와 같이 400만, 300만, 200만, 100만 별로 해가지고 관심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 단계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한전이나 뭐 이렇게 그 공공기관에다 연락해가지고 부하를 전등을 끄세요. 부하를 죽이세요. 빌딩 같은 경우 전동기 돌리지 말고 죽이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단계에서 또 어떤 조치가 들어가겠죠. 경계 단계 들어가는데 심각 단계 들어가면 그냥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요 단계별로 이렇게 나온다. 관주 경심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어떤 예비력이 있는지, 운영 예비력이 있는지, 여유 예비력이 있는지, 순동 예비력이 있는지, 대기 예비력이 있는지, 전체적인 예비력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비 예비력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죠. 설비 예비력의 발전소가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대기 예비력이고, 요거는 여유 예비력이고, 요거는 순동 예비력이 해가지고 그림으로 5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5줄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책에는 없으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그게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 4, 5kV. 요 페이지는 무조건 다 보십시오. 무조건. 왜?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나라 기관계통의 적용례 3, 4, 5kV의 초고압 계통에서의 보호 개전 방식. 왜? 지금 송전 3, 4, 5kV의 송전소 보호 방식에서 어떻게 된다면 2개월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1개월에서 하는 부분. 예? 아까 2개월에서 하는 부분 나왔었죠? 1개월에서 주보가 뭐였죠? 전력선 반송의 거리 방향 비교. 예? 거리 방향 비교. 방향 비교인데 거리 방향 비교를 해가지고 DC를 썼고, 이 후비보는 어떻게 됐죠? 거리 계정이 있었죠? 주보, 2개월의 주보는 뭐였죠? 2개월의 주보가 전송 차단 방식입니다. 전력선 전송 차단 방식인데 얘를 PUTT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비보는 뭐다? 거리 계정기를 또 씁니다. 1개월, 2개월로 나눠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1호사는 1개월, 2개월이 없습니다. 765 하면 또 1개월, 2개월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그거는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1차 주보, 거리 방향 비교에서 고장시 트립 저지 신호 송출 방식. 아까처럼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웹을 고장 났을 때 이쪽으로 시그널 보내서 너 떨어지지 마. 얘기했죠? 트립 저지를, 신호를 송출한다 이거죠. 고장시에는. 예? 이게 뭐 A 접점으로 갔느냐, B 접점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는 요게 좀 반대 개념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걸 좀 설명하기는 좀 복잡합니다. 사실. 그림을 보고 이해하셔야 되니까. 여기는 뭐냐? 전송 차단 방식. PUTT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죠? 언더리치 전송 차단 방식이다. 탈조 검출 방식, 여기 조건. 송전선 3, 4, 5는 주보를 뭐라고요? 2계열화해야 된다. 반드시. 1번. 그 다음에 2번. 탈조 검출 방식이 있어야 된다. 3번. 차단 실패 시 1호사에나 가면은 이게 보호 방식이 이거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브레이크 페일리어. 차단 실패했을 때 위에를 백업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50bf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차단기가 있고 여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계정기가 인식을 했습니다. 계정기가 인식을 해서 신호를 줬는데 차단을 안 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가 차단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쪽으로 또 신호를 줍니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얘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차단을 안 합니다. 차단기가. 네가 동작하십시오. 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 사고를 떨어뜨리게 하면 브레이크 페일리어 계정기를 여기다가 구비를 해줘야 된다. 다 돼 있습니다. 한전에는 그 부분이. 한전에는 이제 3가지 하는 부분이 이제 주보하고 브레이크 페일리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3가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폐로 개전 방식. 재폐로 개전 방식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 관련 설비를 5번째 계열화해야 된다. 여기 있는 내용은 쭉 읽어보십시오. 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단상 변압기, 단건 변압기 세대. 주보는 어떻게 된다? 4억제 건선형 고주파 억제식 전류 차단 계정기. 후비보는 뭐라고요? 항상
거리 계정기가 나온다. 후비보. 쭉 나오죠? 1호사측의 후비보로는 2단 거리 계정 방식, 방향 지락 계정 방식, 동작 방향은 변압기 내부 방향, 3차 측은 과전류 계정기. 그러니까 단건 변압기 세대를 썼을 때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3차 측에서 뭘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표로는 뭘 한다? 단상 제표로, 3상 제표로, 다상 제표로 있죠? 제표로 방식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458페이지까지 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때는 전력교통의 안정도, 마찬가지로 좀 빨리 넘어갈 겁니다, 안정도 부분은. 사실, 빨리 넘어간다고 해도 간단하게 책에 있는 내용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정도 하고요. PV 곡선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앞에서 안 나왔던 거니까. PV 곡선만 설명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서도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결국은 뭐냐? EMS 10-6 개통 운영의 자동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EMS 부분. 근데 EMS 앞에서 1장에서 설명드렸죠.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다 반복되는 거니까. 9장에서는 일반적인 안정도 설명드리는데 뭐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PV 곡선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